서산시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가동 30년이 지난 대상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는 위험시설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 의원 발언에서 들어봤습니다.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시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산시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연경 서산시 부시장은 사과문 하나 게재한다고 해서 책임을 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벼워지지도 않는다며 하나토탈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는 하나토탈이 2차 유증기 유출 사고 다음 날인 5월 19일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을 뿐 아직까지 시와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또 서산시는 이날 하나토탈 측에 적극적인 주민 피해 접수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부시장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는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하나토탈 측이 주민 피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상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날 서산시는 하나토탈뿐만 아니라 대상공단 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이윤 창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역민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민과의 약속인 동반 성장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상공단 입주 기업들은 가동 30년이 지난 만큼 안전 정밀 진단을 통해 위협이 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차원의 대책과 앞으로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고요? 네, 서산시는 지난 1일 환경화학사고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대상공단 전담팀을 신설한 건데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상공단 내 사업장 순찰과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 부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기업이 우리 지역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 원도심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잇따라 문을 닫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도에서 군 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홍성읍 남문동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청 이전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충남의 수구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홍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3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는 시뿐만 아니라 군 단위까지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이 자리 잡으면서 홍성읍의 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업하는 상가들도 점점 늘어가고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생기 넘치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위험 환경을 바로잡고 낙후된 도심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길 바라고 특히 문화 공연 등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이나 공원 등이 잘 어우러지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홍주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업이 개별의 사업이 아니라 홍주의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크게 보았으면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향후 홍주성 복원 사업까지도 고려하여 마을을 설계하면 홍주성과 인접한 우리 마을과 홍주성은 서로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한다면 무너진 원도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세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7월에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2028년도 충청남도 군 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홍성읍 4개소, 광천읍 1개소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 지역 5개소에 대하여 모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남문동 마을은 현재 실행계획 수립 중으로 올 6월에 실행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8, 9월부터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2020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선정된 사업과 선정될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시재생 유질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홍성군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절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됐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침체된 원도심의 재발견을 통한 활력 넘치는 사업 추진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은 기존 공간들과의 어우러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홍주성의 아름다운 선을 조화롭게 빚어내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소통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열린 광장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자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우리 군의 다른 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은 홍성군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이자 기준점으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하여서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성공적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피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도 안전정책팀 양귀철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안전보험 담당자 양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충남도민 안전보험 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그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민안전보험을 도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괄 가입했습니다. 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도민안전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지난 5월 30일 15개 시군이 모두 보험 계약을 완료하여 220만 모든 도민이 100%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주로 도민안전보의 주요 혜택을 말씀드리면 홍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그리고 대중교통, 농기계 등에 따른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가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요. 네. 도민들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 없고 현재 주민등록이 충남 도내에 있으면 자동 가입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가입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양승도 도지사님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전도민을 도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의 생활안전망 구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진정한 친구는 그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가 어려운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앞서 이 보험 가입이 자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보험과 뭐 중복 보장도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요.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시군마다 차이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민안전보험은 도에서 도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해서 모든 시군과 같이 함께 가입했고요. 그리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보장보험료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청양이나 예산 같은 농촌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 사망이나 상해 사망에 대한 지역도 추가했고요. 천안이나 아산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스쿨존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내용을 강화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게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네. 올해 이어 내년에는 도비 8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충남 도민의 생활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저희 충남도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도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안전정책팀 양기철 주무관이었습니다. 모기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흔히 숲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고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도심공원에 모기 유인 트랩을 설치합니다. 흰줄 순모기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엔 알로 지내고 봄쯤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늦가을까지 성충모기로 활동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옮기는 모기로 가슴과 다리 마디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3년간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에 감염된 환자는 각각 643명, 30명, 18명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숲과 주택가 인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주로 고인물에 산란하고 서식합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10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진 탓에 역부족입니다. 흰줄 수모기는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황열 등을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인데 그 모기 안에 그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면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긴팔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이나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했을 경우엔 최소 한 달은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도심에서는 나방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한 나방떼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심지어 나방 유충으로 거리 가로수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어디선가 나타난 나방떼가 불빛으로 물려듭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놀러 나온 아이들은 도망치듯 달아나고 운동을 하러 나온 어른들도 나방떼의 습격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타다가 나방이랑 손등에 맞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스치면 약간 느낌이 무섭기도 해요. 옛날보다 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심도 나방떼의 습격의 예외는 아닙니다. 불빛을 따라 밤사이 시내로 몰려오면서 그늘진 건물벽과 창문, 복도 안까지 곳곳에 검은 나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로 산에 서식하지만 때이른 무더위 등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도심까지 출몰한 연노랑 뒷날개 나방입니다. 성층이 되고 열흘 정도 후 자연 감소하지만 밀도가 높아 주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터 계속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우천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성충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있다고 따로 이제 문헌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날개 이제 나방에 이제 그 가루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방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가로수도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나방떼의 습격에 따른 피해는 성충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방의 유충으로 보이는 애벌레가 잣나무에 빼곡하게 들러붙어 2, 3일 만에 모든 잎을 갉아먹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놨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흉물스럽고 수십 년이 된 벚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엄청나죠. 나무 다 갉아먹고 허다못해 뭐 그런 워드막 같은 데 전부 노랗게 다 달라붙고 말도 못해요. 아주 심각해서 그건 이제 다 죽은 거에서 기저분해서 하나 뿌린 것도 있고.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제의 농약 성분으로 주택 밀집지 등은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나방떼의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당진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전의 전력구공사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북업공단 집안 침하에 따른 지하 안전 영향평가 및 조사 용역 사업 설명회도 공개했습니다. 안동건 한전비대위 사무총장은 북업공단 집안 침하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이번 사고는 지하 60m 굴착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총체적 부실 공사로 명백한 인재임을 주장하고 당진시청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진시가 1차 민원에 신속히 대응했다면 집안 침하를 최소화했고 피해 가중을 막았을 것인데 안이한 행정으로 전력구 공사가 계속돼 현재의 위험에 직면한 것은 명백한 안전 적폐행위라며
즉시 전면 공사 중지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를 검증한 이후에 공사 재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곡공단 침하가 원인이 되어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1만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동안 비대위 측과의 많은 협의와 현장 방문, 지역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해결책과 원인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며 오늘 내용도 의회 차원에서 숙지하고 조속히 부곡공단 침하에 대한 원인을 밝혀 부곡공단만이 아닌 당진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금년 초부터 지반 침하로 인해 공장과 기계 설비 등 공단 내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다. 한전도 당진시도 정부도 안전조치를 비롯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니 우리 억울한 피해 중소기업이 돈을 모아서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럽고 원망스럽다며 한국지하안전협의회의 지하안전 영향 검토 및 조사 용역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설명회에는 협회에서 각 분과 기술위원이 다수 참석해 부곡공단 지반 침하의 심각성을 우려했고 안전대책의 중요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대책위원회가 4일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됐다며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상 노선이 지나는 예산군 등의 거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국토부에 제시했던 비씨는 1.18이라며 공사비 1조 8,945억 원과 보상비 5,06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2조 8,33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공사비부터 현실이 맞지 않게 책정됐다며 고속도로 138.3km 길이를 고려하면 1km당 공사비는 불과 137억 원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 1km당 공사비 249억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202개의 교량과 23개의 터널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보상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며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량은 2023년도 4만여 대, 2032년 5만여 대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 교통량보다 과다 예측돼 있다며 기재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도 3조 7천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를 대입하면 비씨는 1.18에서 0.761로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위의 자료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숫자인지 알 수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8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직접 운전을 하다 사망한 노인이 100명으로 사망사고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충남 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160여 명에서 2017년 140여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률이 50%를 웃돌았습니다.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충남 14개 지역이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신규로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확대 설정할 계획입니다. 대기관리 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을 초과하면 안 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기관리 권역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입법 예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홍성군민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홍성군은 5월 말 기준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은 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주민 10만 명 중 60%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전 보훈병원을 방문하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상위 군경 등 입원 유공자 12명을 만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국가유공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당진 시니어클럽 공공시설 실버택배 사업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실버택배는 당진시 청사 등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에 집화장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택배 배송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내 최초로 시행됩니다. 당진 시니어클럽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에선 해풍을 맞고 자란 올해 첫 황토감자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의 한 농가에서 주민들이 황토감자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황토감자는 유럽에서 대지의 사과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단지에 인공폭포가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는 폭 20m에 최대 높이 4m 규모로 분당 2톤의 물이 총 3곳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수목투사 바닥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도 빛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는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비 종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홍성군과 소방서 등 13개 기관에서 240여 명이 참가했으며 훈련은 홍주 요양병원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앞으로 실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6일 오전 9시 30분 보훈공원에서 열리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7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6일 오전 9시 40분 충령사에서 열리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7일 오전 11시 대회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6일 오전 9시 50분 청양읍 우산성내 충령사에서 열리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5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이 17도, 예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26도, 홍성과 청양 27도, 예산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저녁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침이나 낮에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냉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5에서 2.5m, 서해 남부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